몇 년 전에 먼저 결혼한 친구를 위해 우리가 축의금을 50만 원을 냈습니다. A씨가 결혼을 했을 때 네. 친구가 10만 원을 주기를 했다고 합니다. 5분의 1이 5분의 1.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축의금을 계산하듯이 따지면 안 된다. 이 친구 맞죠. 사이에서 이 돈이라는 것을 이 크게 중요하냐. 네. 찐친이 하객 룩으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갈등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관계 파탄까지 네.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썰을 푸는 결전이라는 파일럿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박 기자, 박광호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박 기자인데요. 네, 현장 다녀오셨죠? 네. 방 원장님과 오늘 티키타카 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그런 썰들을 함께 네.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먼저 결혼한 친구 결혼식에 내가 낸 축의금보다 내 결혼식 때 그 친구의 축의금이 더 적었을 때 또 이런 사연 정말 많죠? 거의 주기적으로 올라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네. 그 A씨가 네.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먼저 결혼한 친구를 위해 우리가 축의금을 50만 원을 냈습니다. 50만 원이면 진짜 찐친인데요. 거의 뭐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동고동락했다는 친구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축의금을 내면서 A씨는 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친하니까 그리고 네. 나중에는 나도 이 정도로 받겠지라는 그런 희망찬 생각으로 네. 이제 친구를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막상 A씨가 결혼을 했을 때 네. 친구가 10만 원을 주기를 했다고 합니다. 5분의 1이 5분의 1.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거 어떻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팩트 체크를 들어오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야, 그 순간 참 기분이 좀 복잡해졌다는 얘기들이 참 많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 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만큼 오래 본 친구고 제가 그만큼 성의를 표현했는데 네. 그 세월의 보답이 이건가? 나는 분명히 50만 원. 그렇죠. 이것도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뭐 처해져 있는 이 환경에서는 50만 원이라는 돈은 이 평균적으로 월급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을 거다. 네. 물론 이 10만 원도 클 수는 있지만 좀 적은 금액은 네,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준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품앗이 개념으로 저희가 축의금을 드리다 보니까 네. 친구의 경사 때 필요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가 그만큼 좋은 마음으로 이자 없이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반대로 네. 이 10만 원을 준 친구의 지금 뭐 사정이 개인적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한편으로는 좀 맞죠. 공감을 해보지만 이게 결국은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일단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서운할 수가 수도 있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형편에 따라서 내는 거지만 그래도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는 걸까요? 보통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내가 냈던 금액은 또렷이 네. 기억이 나는데 네. 내가 그때 50만 원 낸 거를 얘가 기억을 못하나? 네. 나는 이 정도의 마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라는 그런 섭섭함과 그런 괴리감이 느껴질 때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축의금을 계산하듯이 따지면 안 된다. 이 친구 사이에서 이 돈이라는 것을 이 크게 중요하냐. 네.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내는 것이 우정이 아니냐. 의견이 조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맞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아니, 지금 너무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지금 잠깐 연기하신 것 같은데 전화 오신 게 확실한가요? 그런 반응도 확실히 많습니다. 그 사이 형편이 확실히 좀 아이가 생겨서 드는 돈이 많다든지 그럼요.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결혼 시기도 다 다르고 근데 확실히 친할수록 참 서운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덜 친한 사람이 저러는 거면 손절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한 사람이니까 이게 손절이냐 아니냐의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갈등의 문제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건 이게 가까울수록 더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 방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찐친일수록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나. 우리가 다져온 그런 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신감이 좀 네.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금액보다는 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문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내가 했던 걸, 축의금을 했던 걸 네. 이제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이게 좀 괴리감이 왔을 때가 아, 1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가까운 사이니까 생긴 기대. 아, 이 친구도 나랑 친하니까 나한테 이만큼의 축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 세 번째로는 단순합니다. 그 금액의 액수를 봤을 때, 찍혔을 때 드러나는 그 서운한 감정입니다. 네. 네. 만약에 박 기자가 찐친이 이랬을 때 박 기자의 선택은?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돌잔치를 하게 됐다. 그럼 공짜밥 먹으러 갈 겁니다. 50만 원치. 그 정도 먹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행히도 그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여태까지 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똑같은 성향으로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좀 섭섭하긴 하겠죠. 방 원장님께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결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제가 잠깐 봤는데도 벌써부터 화가 납니다. 어떤 주제 들고 오셨습니까? 찐친이 하객 룩으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결혼식 하객 룩이라는 거는 다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잖아요. 이게 맞죠. 남성분들은 사실 고민이 잘 없습니다. 정장 입으면 돼요. 집에 있는 그냥 정장만 입고 가면 사실 단순하게 네. 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 하객 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의 이 논란 단순한 예절 문제인지 아니면 과도한 잣대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취재를 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보다 단순한 패션 논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갈등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관계 파탄까지 네.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 이 하얀색 원피스를 왜 못 입나요? 보통 흰색은 신부의 색깔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부님만 보통 하얀색의 드레스를 아. 입고 주변의 하객분들은 그것보단 톤이 훨씬 더 차분하고 다운된 네. 룩을 입는 것이 예의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기자가 생각하는 이 색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까? 저 회색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색? 차콜이라는 좋은 단어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다툼까지 간 경우도 있나요? 많죠. 거의 열의 9은 다툼까지 가더라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냐면 네. 사진 보정할 때 특히 네. 신랑 신부님이 원판 사진이라든지 네. 그때 이제 보통 하객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다 보니 사진 보정할 때 너무 신경이 쓰이고요. 네. 신부보다 눈에 띄려는 의도 아니냐. 그 신부의 그날에 받는 축복을 가져가는 이런 의미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네네네. 결혼식이 참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데 참 손절의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예민함이라는 시선이 있는데요. 자, 이제 반대 의견 또 많습니다. 흰색 원피스라고 다 신부처럼 보이냐? 디자인이 수수하면 문제 없다라는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한 댓글과 게시글 중 상당수는 네. 미니멀한 흰 원피스까지 금지하는 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건 너무 한 잣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네.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 태도와 관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일수록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인드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친구들이 네. 그렇게 입고 오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네.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맞아요. 라는 그런 거겠죠. 저는 그 신부님의 동년배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래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네.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찐친이라는 단어가 문제를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모르는 하객이 아니라 찐친일수록 갈등이 더 커진다라는 게 지금의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가까운 사이라서 신부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알아서 내 친구들이 나를 배려를 해줄 거야.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사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배려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배신감과 섭섭함이 아마 동시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쟁점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이 논란. 단순히 옷 색깔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자, 결국 법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식의 하객룩 논쟁은 옷보다 관계 관리의 문제에 더 가깝다는 점에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찐친의 흰색 원피스 정말 선을 넘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결론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의 썰을 푸는 결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